내용이 어떠신지 궁금한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럼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법대로 하겠지요. 유죄도 각오하고 계십니까? 그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더 회체 국민의 이재명은 공주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대표님 2년 2개월이나 걸려서 재판 지연 논란도 있었는데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 장면에서 3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양쪽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법원 앞에서 각각의 어떤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보고 떠오른 건 이겁니다. 사법부의 권력은 마침점의 권력이에요. 나라가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뭐 무죄를 주장한 사람, 유죄를 주장한 사람 많습니다. 한 몇 년,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유무죄를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법부는 어떤 권력이 있느냐? 이런 공방을 어느 쪽이 옳다라고 마침점을 딱 찍는 그런 권력입니다. 부디 뭐 유죄든 무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대법원까지 빨리 확정이 돼서 이런 공방이 국민들의 어떤 분열상 이런 논란이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사회적 갈등 비용이거든요, 다. 그리고 2번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표현 중에 기자들의 둘러싸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니었어요. 둘러싸인 건 당직자들이었어요. 의원들. 네. 기자가 질문하는데 한마디 딱 질문하고 못 들어갔어요. 네. 대표한테 왜? 그건 제가 국회에서 나올 국회에서 때 예. 저 법원 앞에서는 사실은 그랬죠. 저 당직자와 지금 보신 국회의원 것처럼 그냥 소속 국회의원들도 나와 40여 있습니다. 명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네. 기자가 접근했는데 못했어요. 여기자가 딱 한마디 딱 묻다가 그냥 접근할 수 없을 왜냐하면 정도로. 이제 사전에 약속된 취재진이 다 갈 수 없어서 사전에 약속된 그렇죠. 풀 기자. 언론사끼리 이제 약속돼서 하는 거죠. 2사람이 딱 남녀 기자 네. 2사람이 이제 포토라인 앞에서 한마디씩만 질문하려고 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저는 저 장면도 그렇게 공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저 장면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 의원들이에요. 뒤에 네. 원내대표 옆에 있고 수석 최고위원 옆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내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은 대표가 거리되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분들이 그 대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당 서열 1, 2, 3위가 당의 대표, 그러니까 대표가 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지금 어떤 혐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옛날에 이런 정당 활동과 전혀 별개의 시민단체 장으로서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공당의 1, 2, 3위부터 40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정당을 비우고 오늘 네. 금요일인데 정당을 비우고 한 사람의 사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에 대한 혐의를 저렇게 보호해 주려고 가는 것처럼 보였는지 네. 이것도 그렇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공적인 어떤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원래 공적인 표현이려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가서 민생을 위해서 정당 활동을 해라. 민주당은 모든 사람들 해라. 나는 변호사들과 함께 네. 내가 알아서 사법 리스크 판단하겠다.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원내대표, 수석 최고위원부터 40명의 국회의원이 다 저렇게 무슨 보호하듯이 이 사법부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의원들에게 오지 말라고 다 공표를 했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오신 거예요. 네. 만약 한동훈 대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 안 오겠습니까? 오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재판의 결과도 그래요. 저는 2심에 가서 다퉈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을 SBS에서 출연했던 발언 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 부분 무죄 나왔어요. 그 부분은 문제 없대요. 그리고 다르치고 온 게 뭐냐면 사진 가지고 얘기했던 채널 A라고 하는 채널에 나가서 얘기했던 가지고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들이 다 조명했던 것은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 모르냐 질문했던 앵커의 발언에 답변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건 무죄로 나왔고요. 지금 보니까 유죄로 받은 게 채널 A라는 곳에 가서 성남시의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사진이 전체 사진 중에 4명만을 이렇게 포커싱해서 만들어서 제시한 사진 가지고 네. 그게 조작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 말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사진이 찍힐 당시에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 호주 출장 중에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지 않냐. 근데 왜 그때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했냐. 이게 저는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심에 가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정말 그 사진을 찍힐 당시에 골프를 안 친 걸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건 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지금 1심에서 나온 결과가 2심에 가서 그대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동요가 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리어 민주당에도 결집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을 하겠죠. 그런 점에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파장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에서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크게 동요가 있거나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이나 또 좁게는 국민의힘이 뭔가 내심 바라는 민주당의 분열상은 없을 것이다. 왜 그만큼 그건 뒤집어 보면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공고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내일도 장애 집회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히려 이번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여투쟁, 여권을 향한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강화를 하겠죠. 그리고 25일에도 위진교사 사건의 판결이 앞서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오늘 나오는 사건들 중에서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더 무게감을 두고 있었는데 그대로 판결이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상 오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위진교사 사건, 25일에 나오는 위진교사 사건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공직선거법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는 위진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까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25일 사건에 대해서 글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유죄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내부적으로는 적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 과정에 있어서 비명 횡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31명이라는 사람들이 원내로 진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벌금형이 나왔다면, 만약에 벌금형으로 나왔다면 최준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좀 적었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높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25일에도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집행유예가 붙는다고 해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연타석 홈런을 맞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민주 혁신회의는 지금 김건희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세를 강하게 갈 것이지만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주말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현격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서 항소심 가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까?
재판부의 성향이라기보다는 뭐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소하는 것이 피고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검찰에서도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에서 구형을 2년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1년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무죄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항소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유죄로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TV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피고인을 향해서 제기된 의혹이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 과정에 이야기한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나오는 가중 요소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가중 요소에 이재명 대표가 포함이 되었었기 때문에 가중되는 판단에 있어서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을 선고를 할 수 있는데 1년형을 선고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양형기준표만 봐도 최대한의 선고로서 2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역시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나아갈 뭐 추진할 행동 또는 방향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온 거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현동 건도 그래요. 백현동 건도 이건 협박으로 느꼈나 안 느꼈는 개인의 느낌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게 특별법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네. 이 부분들이 논란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네.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법리적인 전문가들이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분석을 해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문제는 사실 그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적으로 아느냐 모르냐 이 발언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골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결문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쭉 찾아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단일 대우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집회에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내일도. 왜냐하면 이런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더 분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검찰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4건의 기소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이제 거리로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재판 결과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집에 있는 분들도 나중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현장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은 특별히 뭐 다른 대응보다는 네. 법률적으로 나온 오늘 판결문을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마 계획을 세우고 법률위원회 중심으로 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평상시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네. 특별히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뭐 대법원이 요즘 추세가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는 추세입니다만 어젠가요 그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집행유예도 상당히 오래 걸려 이미 의원직을 다 마친 이후에 의원직 상실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이제 예상입니다만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제 상고심까지 봤을 때 혹시 이게 오래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반도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오늘 1심에서 너무나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9년 6월이라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고 이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인단에서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판 준비기일을 3번째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아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지원하는 건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사건이든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오는 것이 본인이 대선으로 출마하는 그리고 대선이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에서 어느 것도 확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 봤을 때도 실상 다음번 대선 앞까지 해서 대법원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워낙 사건이 방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같은 네. 경우 이런 것들은 다음번 대선 전에는 반드시 판결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이것을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고 했을 때는 뭐 변호인을 바꾼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든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연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적절한 그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랍니다. 1심 선고 이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재판부가 합의부예요. 판사 3명이거든요. 판사 합의부 3명에 대해서 퇴근길부터 법원 보안대를 투입해서 퇴근길부터 안전을 보호하겠다. 물론 이건 어떤 건 일어난 건 아닙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 보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영의 정치 그리고 서로 그냥 반대만 하는 정치가 나은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법부에서의 어떤 판단이 나오면 결정이 나오거나 혹은 선고가 나오면 바로바로 좌표 찍기라는 형태로 사법부의 그 판사들의 모든 그런 정보가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전화를 통해서 계속 그 전화에 어떤 문자를 보내고 이런 행위들이 너무 심해지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건으로 한번 외부 자문위원회에 네. 세워봐라. 어떻게 이런 판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지금 그 주문도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발의하려고 하는 법안이 판사들을 이렇게 압력을 넣었을 경우, 네. 뭐 문자라든지 넣었을 경우, 뭐 징역형을 뭐 5년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중형을 해서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혹시나 오늘의 어떤 결과를 놓고 뭐 또 다시 어떤 좌표찍기라든지 또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저는 또 뭐 탄핵을 하겠다, 뭐 판사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뭐 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역시 똑같이 보수파 쪽에 어떤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 판사에 대해서 똑같은 행위를 하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아까 장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선고 결과는 인정을 하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행위 또는 민주당의 특정 어떤 정파들의 행위가 판사들을 겁박하는 쪽, 뭐 지금까지 어쨌든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국정감사에서도 당연히 정부의 각 부처의 잘못된 점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견제해야 되는데 모든 부처가 전부 다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점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주장. 하는 그 모든 상임위가 다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특히 법사위에서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죄를 막 그 법원장한테 호소를 한다거나 또는 재배당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네. 어찌됐든 다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사법부 오늘 판사들에 대해서 절대 겁박을 한다거나 혹은 또 탄핵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